많은 분들이 큰 분개함을 느끼신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사태 되겠습니다. 헤럴드파 언론사에 보면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PPT편 내부 반대가 많았다. 취재 동안 상황 변화 많았었다. 철저히 성찰하겠다. 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가 참 치사한 행보를 보였다라는 비난들이 많이 쏟아지는 이유가 존재하죠. 맞습니다. 바로 PPT의 방송편이었던 해당 편 다시 보기 VOD 영상을 뭐 특별한 입장문 없이 그냥 남모르게 확 내려버렸단 말이죠. 비공개 처리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 여론, 비판 댓글 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황당한 뉴스 기사에서 은연중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렸던 내용인데 시청자위원회에 나와 있었던 회의록에 따르면 아시다시피 이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의 시청자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세간에 이미 알려진 내용으로 구성되고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담겨있지 않거나 한쪽 주장에 편향된 모습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큰 비판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어 K-POP 전문 기자, 문화평론가, 음악 수익 구조와 선급금 구조 등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다루고 PPT의 큐피드 노래가 거둔 성공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면서 아이돌의 트레이닝, 데뷔, 불공정 계약을 둘러싼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시청자들이 이 사건의 진실에 보다 다가갈 수 있는 디테일들은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이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은요, 수십 년간 비즈니스를 해온 빅엔터, 대규모 회사와 중소규모의 제작사는 아이돌을 키워내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 음반 제작과 마케팅을 한 회사에서 모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익과 지출에 대한 정산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 제작사가 감당해야 할 투자 위험도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은 제작사 규모와 경험의 차이에 따라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도 같이 다뤄줬다면 시청자들이 좀 더 이해를 하지 않았겠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더불어 김상중 씨의 클로징 멘트, 이 사안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으로 보일 수 있었다. 그래도 제작진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다. 그런데 그 결과 나이 어린 멤버들을 보호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이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다 높여야 한다라는 제작진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멘트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소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글쎄요. 제작진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멘트,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양 프로그램 CP는요, PPT와 관련된 부분들은 방송이 지난주에 나간 뒤 그것이 알고 싶다 팀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성하는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다. 아니, 굉장히 반성하고 있는 입장으로 내부적 토론이 많아진다고 하면 굉장히 반성하는 입장문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가 어떤 입장문을 발표했죠? 맞습니다. 그냥 후속 보도를 하겠다. 그게 어떻게 누가 봐서 사과의 표현으로 보이는 입장문이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전공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팩트 체크부터 양쪽의 입장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더 공부가 이루어지고 편집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서 다른 사건을 다룰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부족했다. 시청자들의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다라는 내부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아니, 그러면 내부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외부적인 사과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나와야 하는 사과문이 아니라 후속 보도를 하겠다라는 황당한 입장문만이 존재했었다라는 걸
지금 피프티 사태에 관심 있는 최소 10만 명에 육박하는 대중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변명을 하자면 처음 기획 단계에서 이 아이템에 대해 논의가 나왔을 때도 반대 의견이 꽤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템이 진행된 건 양쪽 당사자들, 기획사 사장들, 전홍준 대표님과 안성희 대표죠. 그리고 멤버들까지 다들 출연하여 본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표명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우리가 그동안 언론에 노출되었던 얘기 외에 다른 얘기들도 좀 담아낼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진행이 됐는데 취재가 진행되는 기간에 그분들의 마음이 다 바뀌어버렸다. 이거 사실이 아닌 걸로 이진호 유튜버 라이브에서도 나왔죠. 어트랙트에서 이미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이 바뀌었다. 어트랙트에서 제공한 자료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으면서 지금 대표들이 인터뷰하지 않았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더불어 그분들의 마음이 다 바뀐 상황에서 방송을 좀 미루는 게 맞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지만 8주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쉽지가 않다. 미흡한 상태로 방송 순서상 결방을 할 수 없으니 내보냈다. 제가 말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구멍이 좀 뚫려 있었던 지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아니 구멍이 좀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대역배우, 재연배우 이제 와서 보니까 오히려 템퍼링 사태의 주역들을 더 포장해주는 방송 프로그램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당시 때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서 이 사태가 심각해지니 교묘하게 해당 영상을 비공개했습니다. 그래놓고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철저하게 성찰을 하여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만든 담당 PD 당사자는 며칠 전에도 술자리를 편안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책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다 보니 많은 대중분들이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사태에 대하여 굉장히 분노를 끌어낼 수밖에 없었고 시청자 게시판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된 게 8월 달인데 또 난리 났습니다. VOD 중지된 거 어이가 없다. 에라이. PFT 관련 VOD 영상만 지운다고 이 상황이 해결되는 거 아니다. 유니버스는 도박장 취급밖에 지금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의견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범죄자들에게 사죄나 사과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쓰지 마라. 이제서야 조작방송 영상을 내렸냐. 어디서 은근슬쩍 영상을 내리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담당 PD에 대한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술자리 모습까지 공개가 되면서 더 많은 문매를 맞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과연 제대로 오랜 공중파 시사보도 프로그램이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도 전혀 이해하시지 못할 겁니다. 결국 VOD를 내린 합리적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터져 나옵니다. 바로 SBS 방송사 입장에서 지금 대국민 걸그룹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이 지금 방해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PFT가 잘못된 방송이다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저 유니버스 티켓 프로그램에 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다시 보기 VOD 영상을 교묘하게 내려 감췄을 뿐이다. 그리고 이쯤 되면 조상현 PD가 해고 조치 낼 법도 한데 그러지 않는 걸 보니 그 점 역시 굉장히 의아하다. 이런 반응들도 심심치 않게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니버스 티켓 11월 18일부터 방영했지만 시청률 어떨까요? 1%입니다. 1%! 야, 그러니까 이거 흔한 말로 흥행 실패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출연한 출연자들은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저 열심히 방송을 했을 뿐인데. 그러니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하나로 SBS 방송국 전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많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알고 싶다와 SBS에 대한 의견 중에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SBS가 결국 공식 사과를 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책임자는
사안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지게 만든다. 진정한 자존심을 보여주는 당당한 태도로서 그렇게 했을 때 시청자들의 재신임을 조금 받을 수 있다. 담당 PD에게 책임을 지우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없다. 후속 보도는 준비한다라면서 시간을 끌다가 조용해지고 관심이 없어지면 없던 일로 치고 하던 일을 해나간다. 자, 이번 사태에서 워너뮤직이나 더기버스, 뭐 어찌됐건 이런 배우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덩치가 큰 조직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그냥 조용해질 때까지 넘어간다. 세 번째, 논점을 바꿔서라도 희생양을 통해 승전보를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생각에 더기버스가 이미 악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일말의 정당성을 받을 수 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이 시나리오가 지금 있다라고 말을 해요. 보통의 SBS 같으면 3번을 선택하고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더기버스와 템퍼링 사태의 배우들을 꼬집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제대로 된 사죄문, 담당 PD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이거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라는 거죠. 지금 이 더기버스와 같은 템퍼링 사태의 배우 세력들은요, 그야말로 합니다. 근데 3분기 순이익이 3억 9천만 원이 났어요. 7억 2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비용 처리된 게 3억 3천이고 순이익이 남은 게 3억 9천입니다. 도대체 더기버스에서 3분기 동안 뭘 했길래 순수익만 7억 2천만 원이나 달했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보면은 3분기라고 하면 7, 8, 9월입니다. 근데 6월 달부터 템퍼링 사태로서 가처분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그 소송이 진행되는 7, 8, 9월 동안 도대체 더기버스에서 어떻게 순이익 7억 2천만 원을 냈느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용역비 수익 아니냐 또는 손승연 수익 아니냐. 근데 어트랙트의 용역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3분기 때 이미 6월 달부터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 이전에 4월 달에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와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니 저 7억 2천만 원의 수익이 참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아직도 파헤쳐야 할 만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금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키나는 어떨까요? 키나는 더더욱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요번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참석한 키나의 모습을 담은 한 틱토커의 영상입니다. 근데 이 영상의 원본 모습을 보면 키나가 등장을 해서 다가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어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러자 피프티다.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한 번 더 묻자 나는 키나다. 그랬더니 키나라는 이름은 듣기에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하자 키나가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라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키나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받고 관심을 받는 게 신기하죠. 만나서 반갑다라는 반응, 그러면서 한국어로 말하기 테스트도 하고 이런 지금 영향력을 이번 빌보드 뮤직 어워즈 프라이빗 파티에 가서 키나가 다 보여줬었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행보가 전혀 남다르죠? 그리고 이 장면이 뭐냐면 이 촬영을 하던 틱토커가 손가락 하트를 하니까 키나가 센스 있게 바로 손가락 하트로 화답해주는 모습입니다. 팬 서비스가 굉장하다. 팬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잘할 것 같다. 벌써 인기가 같이 재점화되면서 키나를 중심으로 정말 글로벌 인기를 끌 만한 준비가 갖춰져 있는 인성을 보여준다. 사실 건방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을 최대한 즐기면서 팬 서비스까지 해주는 이 모습에 키나에 대한 여론이 한 번 더 들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키나와 다른 3트리오, 3분이들 과연 이들이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자, 절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다. 도대체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을 했다라는 건지
법원, 판사 앞에서도 억울하다라고 말을 할 텐데 이 상태에서 산푼이들이 과연 본인들의 잘못을 뉘우치겠냐. 더불어 산푼이들을 지지하는 이들은요, 이러한 말을 해요. 돌아갈 이유가 있어야 돌아가지. 첫 번째, 과연 삼트리오를 욕한 사람들이 반성을 했는가? 삼트리오의 명예가 회복됐는가? 국내 활동이 가능해졌는가? 전홍준 대표가 사과를 했는가? 멤버들의 소송 의지가 사라졌는가? 탈출 방법이 없는가? 본안 소송으로 대응하면 된다. 갈 곳이 없는가? 나가기만 하면 데려갈 곳 줄 서 있다. 산푼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은요, 저런 헛소리들을 많이 늘어놓고 있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데려갈 곳이 줄을 섰다. 지금 업계에서는 삼트리오, 산푼이들에 대해서 지금 이들을 데려갈 만한 소속사 존재할까요? 이들에게 곡을 써주고 싶어하는 작곡가가 존재할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런 여론까지 가는 겁니다. 음색 무새들. 아란이라는 멤버가 음색이 좋고 비주얼이 좋으니 꼭 복귀시켜야 한다라는 여론이 많았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진호 유튜버를 통해서 복귀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방구도 없었다라고 선언이 됐습니다. 결국 어트랙트로 돌아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란의 독자 활동, 삼트리오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저 배우 세력들을 통해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란의 음색이 좋다라고 하는데 키나 노래를 들어보고 판단해라 라는 비판도 있고요. 아란이 정말 괘씸한 이유는 아란의 입장문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정된 수술 일정이 4월 초에서 더 미뤄졌고 수술 직전까지 멤버들과 소속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려 최선을 다했다. 회복기간 공백을 위해 녹음과 촬영도 무리해서 했다. 차후 정상적인 연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충분한 회복기를 사전 요청드렸다. 수술을 받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언제 복귀할지 지속적으로 소속사에서 계속하여 최근에 받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다. 그리고 몇 번이고 집을 찾아와 배를 눌렀고 집 앞에 몇 시간이나 상주했고 겁에 질려 주저앉았다. 진실한 위로와 배려는 없었다. 별별 소문이 다 돌았고 수술 후 후유증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합쳐져 잠도 자지 못했다. 더 이상 제 음악을 담아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체는 어땠죠? 전홍준 대표님이 6월달 미국에서 귀국했을 때 애들이 숙소를 이탈하고 잠적하고 연락이 안 돼요. 전홍준 대표님과 직원들은 굉장히 초조했습니다. 미국, 영국 스케줄까지 다 잡고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집을 찾아가 대화라도 좀 하자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주저앉았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전홍준 대표님은요, 한강 다리 위까지 갔었어요. 모든 걸 포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저런 이기적인 입장문만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 아란이라는 멤버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아란 내 부모님들 중에 어머니가 인적 네트워크, 인맥이 장난 아닌 것 같다라고도 의혹이 터지고 있습니다. 왜냐? 아란 음색에 대한 글들, 특히 아란을 유독 찬양하는 글들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커뮤니티에서도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정말 바이럴 마케팅을 위한 홍보 활동인 건지 알바생들의 이야기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IP까지 돌려가면서 굉장히 이런 글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 건 분명히 뭔가 뒷배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미국에 가서 아란이 솔로 활동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러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라. 미국에서 과연 그 목소리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냐? 왜 피프티 키나를 응원하는 커뮤니티를 굳이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복귀 어쩌고 저쩌고 독자 활동 어쩌고 저쩌고 간을 보냐? 피프티에 잊혀지지 않는 음색, 진성과 가성은 모르겠지만 특유의 보이스가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이다. 아란을 칭송하는 사람들에 대한 따끔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란은 일단 노래 실력도 실력이지만 비주얼적으로 아이돌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이어트 문제죠?
이 멤버들 전체가 다이어트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는데 저렇게 몸 관리 자체가 안 돼 있고 호흡도 딸리고 발성도 딸린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이들의 실제 라이브와 무대를 보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했었죠. 자, 이쯤 되고 보니 2명의 멤버가 복귀를 원했다라고 했고 그 중에서 조건 제시를 했었다라고 한 멤버가 사실 어트랙터와 협업을 얘기한 게 아니냐. 협업을 얘기한 게 아니냐. 어트랙터가 무슨 협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연만 같이 뛰고 여기에 대한 수익 쉐어는 예전 같은 비율이 아니라 5대5 또는 자기네가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냐. 어트랙터 소속사에 완전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연 수익이나 광고 수익에 대해서 협업하는 계약 조건으로 변경하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냐. 이러한 말까지 지금 터지고 있고요. 뒷배 세력으로 지급된 그리고 나아가서는 코인 사기극 안성일과 그의 뒷배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이 범죄 해매들까지 모두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을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최선의 용서가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교보문고가요. 이 굉장한 배우 세력으로 워너뮤직과 함께 거론이 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라는 의혹을 받았어요. 중소기업이라는 이야기만 빼고 보면요. 교보문고의 이번 아이디어 탈취 행적은 PFT 사태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보문고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 지금 이런 말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교보문고가 쉽게 말해서 정말 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 책 속의 문장을 촬영해가지고 책 속에 나와 있는 이 글자, 데이터를 저장해서 유저들에게, 사용자들에게 관심에 맞는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이 서비스, 이 아이디어를 교보가 훔쳤다라는 의혹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교보문고는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오해다. 원래는 파트너십 개념으로 함께 하려고 했지만 지분 조율 과정에서 지분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면서 막 긴급 대책 회의까지 막 열렸을 정도입니다. 근데 교보문고는 결론은 뭐라고 했느냐? 그렇지 않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야, 정말 교보문고가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업, IP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함께 했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쯤 내고 보면 정말 교보문고가 의도적으로 피프티 역시 단순 템퍼링이 아니라 정말 더 큰 카르텔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알고 싶다 팀이 피프티의 VOD 서비스를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컨텐츠가 지금 비공개 처리가 됐다고 해요. 후속편을 제작하겠다. 방송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추가 입장 역시 제작진에게 전달받지 못했다. SBS가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방송사에 조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들은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후속편 제작을 언급했던 제작진은 결국 입을 다물고 있다. 이를 이 지경까지 벌려놨지만 수습할 책임감은 없는 것 같다. 한때 국민 영웅 프로그램처럼 추앙받았지만 현재 시청자들 마음속에선 이미 추방을 당한 상태다. 과연 후속 방송편 대한 제작진은 언제쯤 입장문을 내놓게 될까? 내놓게 될까요? 해당 편에 대한 입장문을 제작진이 과연 내놓게 될까요? 이건 피프티 편의 편파 방송에 대한 의혹을 인정하는 셈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만약 정말 자신들이 그야말로 줏대 있게 우리는 편파 방송이 아니다. 후속 방송으로 모든 것을 잠재우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렇다면 굳이 다시 보기 편을 중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 비판 여론에 침묵하던 그것이 알고 싶다는 PFT 방송분을 내려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포인트를 잘못 짚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사실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후속 보도에 대한 의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니 그냥 침묵만 하고 있다. 피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사실 최근에 재현 배우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막 고지가 이루어졌다곤 하지만 실제 인터뷰 장면에서는 대역 배우다라는 표기가 없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 이 PFT 편 다시 보기를 지금 교묘하게 내린 게 아니냐. 뭐 공식 입장문도 없어요. 죄송해서 내렸다라는 한 줄의 문구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던 분들이 참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결국 이런 의혹들에 대한 모든 해명을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야, 공중파 방송이 삭제하고 튀다니. 삭튀라는 게 삭제하고 튀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윤세준 일본 실종 사건 8월 26일 방송편과 진주 수면제 사건 8월 10일 방송편 사이에 있었던 PFT 1365회 교묘하게 사라졌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진작 사죄를 하고, 아니 이럴 거면 문제가 됐을 때 진작 방송을 비공개 처리할 것이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비판적인 변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누구 하나라도 이제라도 내렸으니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혹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금 다시 보기 VOD를 내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PFT의 팬과 가족 목소리도 대역이었는지 밝혀야 할 것 같다. 왠 줄 아세요? 자, PFT가 과거에 팬미팅을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실제 PFT 팬들은요, 10대에서 20대의 어린, 그리고 어리다 보니까 좀 마른 체구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시죠? 어느 정도의 나이대인지 아마 눈에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악플 남기는 상당수도 이 나이대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자, 어찌됐건 이런 어린 동생들로 팬들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재현 배우라고 나왔던 그 당사자 인터뷰 말고 PFT의 팬이다라고 나왔던 사람도 이게 정말 팬이 맞을까요? 지금 이 PFT 팬이라고 밝혔던 사람은 30, 40대 정도 되는 체형을 지녔고 머리 스타일도 어린 학생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게 정말 당사자가 맞는 건지 재현 배우인지 대역인지 밝혀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최근에 이렇게 이 사람이 그 어떠한 문구조차 없이 재현 배우였다라는 걸 인정했다고 하면 우리 방송 안에 이 사람 말고도 지금 이런 사람도 재현 배우였다, 아니다, 뭔가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재현 배우가 아니라면 굳이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가서 이 사람도 대역 배우죠,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2차, 3차 신뢰도의 하락과 비난 여론의 폭등은 또 터진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허술하게 지금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라고 밖에 지금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주작 의혹은 꾸준히 있었다. 도대체 몇 명이 피해를 보는 거냐? 이 당시 때 안전벨트를 안 했네? 사고 직전 남자친구의 한마디 제주 오픈카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 당시 때 먼저 제주도 가자고 했던 사람도 남자친구, 오픈카 타자던 사람도 남자친구 등등등 남자친구가 의도적으로 이 술에 취한 여자친구와 드라이브를 하여 안전벨트를 안 했다라고 확인을 한 뒤에 의도적으로 사고를 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남자친구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 블랙박스에 녹음된 녹취록까지 방송으로 내보내면서 자, 이런 모습을 재현했어요. 누가 봐도 범죄자의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남자친구가 의심이 된다라고 방송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중립기여적인 입장 없이 굉장히 편파 방송을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친구는 무죄 판정이 나왔어요. 알고 보니 이 여자친구도 음주운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죠? 둘 다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여 숙소를 향하고 있다가 이런 사고가 난 거죠. 결국 여자친구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자주 해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측에서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자, 운전할 수 있냐? 이렇게 남자친구가 확인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녹취록은 전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루지 않았고 범죄자로서 치부가 됐었던 남자친구는 무죄 판결을 담은 겁니다. 결국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면 누구든 담궈버릴 수 있다. 심각하지 않나요? 자, 이걸 담당했었던 담당 PD인 이 조상현 PD. 자신이 직접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편까지 등장했는데 이 멤버의 가족도 대역 배우인지 재연 배우인지 빨리 입장을 밝혀라. 남들 몰래, 대중들 몰래 교묘하게 다시 보기 편만 내리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고요. 최근 이 맨 오른쪽에 V 짜고 있는 검은색의 옷을 입은 당사자 보이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 PD인 조상현 PD라고 합니다. 근데 불과 5일 전에 이렇게 후배들과 술 모임을 가졌다고 해요. 불과 5일 전입니다. 5일 전. 야, 지금 피프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편 잘못됐다라고 한 게 벌써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3개월 동안 많은 대중들이 비판을 했는데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이렇게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다녔다. 이 PD로서의 책임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더불어서 이쯤 되면 이건 SBS 사장 입장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냥 폐지시켜버려야 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SBS에서 유니버스 프로젝트도 하죠? 그게 뭡니까? 맞습니다. 바로 SBS 걸그룹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벌써부터 주작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 연말 시상식까지 공중파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조상현 PD 그리고 그 제작진 팀 하나 때문에 SBS 자체의 이미지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 신뢰관계가 아예 박살나고 있다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담당 PD라는 사람은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게 참 씁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건 워낙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뭐 맹목적인 비난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입장문 하나 없이 교묘하게 다시 보기만 내려버리고 입장 표명이 없다라는 건 PD로서의 책임감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매우 궁금합니다.